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잠실 투표소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 또는 불법선거. 불법은 명백한 거죠. 부실도 명백하고. 이제 부정선거냐? 그게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헌법과 이 선거법에 맞지 않는 그런 선거, 정당하고 공정하지 아니한 선거,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정치적 구호와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헌법 수호 투쟁이다. 민권 수호 투쟁, 주권 수호 투쟁이다. 특히 2030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제가 보기에는 1987년 6월 항쟁,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4학년 이럴 때, 이제 그 당 80년대가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시절이었죠. 그 이후 이제 2030 젊은 층 대학생들 포함해서 이 지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그 이후 첫 사건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열흘간 6월 3일 지방선거였으니까요. 지금 오늘 딱 열흘째 되겠군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현장의 분위기도 좀 느껴보고 구체적으로 그 구호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이 불법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불법은 명백하기 때문에 불법선거를 놓고 여야 간에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또 각 정치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고 전면적 재선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이제 그냥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87년 6월 항쟁 때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어. 전두환 군부 독재 7년 내내 그랬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화국을 위해서 전두환 군부 독재와 목숨을 걸고 맞짱 떠서 싸운 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학생 운동을 했지만 그때 정치권은 지금과 똑같이 정치적 계산이었죠. 그때 야당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YS 김영삼, DJ 김대중, 또 JP 김종필 이런 삼김씨들 이었지만 그분들도 역시 나이 먹은 현실 정치인이고 자기들이 대통령을 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 목적 하에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래서 이 민주주의 역사의 산화한 열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생이었어요. 현실 정치인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없죠. 없어 절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저는 굉장히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나 사흘 전이죠. 6월 10일 6월 항쟁이 이제 6월 10일을 기점으로 폭발했으니까, 그리고 6.29 항복선언으로 이어지죠. 엊그저께 6월 10일 날 전국 16개
대학생 총학생회가 이번 불법 선거에 대해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건 정말로 중대한 저는 사건이고 굉장히 좀 이 가슴 뭉클한 드디어 젊은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이래야 나라가 바로 서거든. 이래야. 나이 먹은 정치권은 안 돼, 절대로. 자기 그냥 정치적 이익만 쫓는 자들이지 민주공화국을 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노벨 경제학상 탄 제임스 부캐넌 교수가 1984년도 전두환 군부 독재 그 시절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논문에 딱 수학적으로 증명해놨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 장사꾼들이다. Political Entrepreneur.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정치적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뭐 윤의계인 이런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자들은 현실 정치인 국회의원들 중에는 제 눈에 없습니다. 그래도 87년 그럴 때는 YS나 DJ는 정말 목숨을 걸고 반독재 타도투쟁, 반유신헌법 시절부터 반유신투쟁, 반전두환투쟁에 목숨 걸고 투쟁한 것도 또한 사실이죠. 1980년 전후에서 5.18 광주를 전후해서 뭐 김영삼 대통령이야 당시 가택연금으로 가택에 총칼 들고 온 그 군인들 앞에서도 그냥 호통치고 하는 그 배짱이죠. 엄청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전두환이 그 밑에 행동대장 장세동 지금으로 하면 국정원장인데 당시에는 안기부장이죠.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장.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YS 상도동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러지 마시고 좀 편하게 건강도 챙기시고 좀 여유 있게 좀 생활도 하시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미국에 좀 가서 좀 몇 년 쉬었다 오십시오. 그렇게 전두환이의 뜻을 전했는데 그때 가택연금 당했던 또 그 23일간의 단식 투쟁도 했잖아요. 전두환이 때. 그때죠. 미국 좀 갔다 오십시오. 단식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하니까 YS가 말한 답변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려면 관에 넣어서 보내라. 나를 죽여가지고 관에다가 넣어서 보내라. 그 방법 말고는 나를 미국으로 보낼 방법은 없다.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투쟁하다가 죽겠다. 그건 어쩌면 YS는 DJ하고 경쟁자였으니까 DJ를 어떤 약간 이렇게 견제 내지는 좀 조롱하는 의미도 저는 있지 않았는가. 왜? DJ는 대한민국 현장에서 투쟁한 시간은 짧았고 뭐 일본 또 미국에서 이제 거의 망명투쟁 비슷하게 한 시간이 길었죠. 그러니까 이제 YS는 김대중이 너는 뭐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 이런 느낌이지. 나는 미국에 절대로 안 가. 나를 미국 보내려면 나를 관에 넣어서 보내라. 역시 YS다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YS다워. 멋지잖아 말 한마디가. 하여간 뭐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은 또 목숨을 걸고 투쟁도 했고 또 뭐 현실 정치도 이끌었고 지금은 뭐 그런 양김씨 같은 삼김씨 같은 위대한 정치 리더들이 사라진 시대에서 다 뭐 고만고만한 국어 공무원 수준도 안 되는 제가 뭐 국어 공무원한테 죄송한데 수준도 안 되는 그냥 쫌팽이들이 정치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국민들의 주권자의 숭고한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 그게 바로 헌법 수호 투쟁이야. 그게 민권, 인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권 투쟁이다. 이 민권 투쟁 이걸로 들고 일어나야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 공화국
수는 그 위대한 수는 손문, 손문은 지금 중국 공산당도 떠받드는 모택동 전에 떠받드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 청나라 왕조를 때려부시고 공화국을 만든 영웅이다. 중국 공화국의 아버지다. 1911년 신해 혁명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죠. 중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게 1911년 순원이 나옵니다. 순원의 민권 투쟁이 나온다 이거야. 거기서 지금 중국이 시작한다. 저는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2030 젊은이들의 이 민권 투쟁, 헌법 수호 투쟁, 주권 수호 투쟁이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의 여파를 이제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아마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도 그거 선관위가 독립돼 선관위의 문제잖아. 거기 뭐 맨놈 잡아놓고 특수본이 내 친구 선관위를 움직이는 상근 상임위원 위철한 변호사는 힘없는 그 노인네 노태악 가끔 출근해도 되는 비상임 위원장 노태악이 구속시키고 뭐 사무총장 구속시키고 대충 덮어버려.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그게 전두환이가 무너질 때 똑같았어. 87년 6월 항쟁 전에 뭐 권인숙양 서울대학교 권인숙양 부천 성고문 사건이 터지고 아무도 몰라. 그냥 대학가의 대자본만 조금씩 붙어. 언론이 다 통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탁하고 억하고 책상 지난번에 5.18 스타벅스 광주에서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스타벅스가 뭐 탁 책상 했다고. 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도 언론이 계속 덮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대학생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뭐 박종철이도 서울대학교 제 친구였습니다. 같은 또 부산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군부 독재가 그 이제 전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역사적인 어떤 투쟁의 열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4월 달에 간접 선거로 내가 지명하는 노태우를 체육관 선거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내가 그냥 대통령 지명해서 할 거야 호헌 선언을 했죠. 그 당시 전두환 독재 헌법을 계속 지키겠다. 호헌 선언, 4.13 호헌 선언. 그걸로 폭발했죠, 전국이. 그리고 6월 항쟁으로 가고 6.29 항복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선제 개헌. 저는 지금 이 사태를 이재명 정권이 전두환이처럼 대충 덮고 넘어가고 현재 정권을 수호한다. 호헌,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수호한다. 이재명 정권을 호명 스타일로 간다면 아마도 정권이 위태로운 사태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 이재명 정권 저거 문제가 많은데 저거를 그냥 확 조져버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수호할 능력이 되는 자들이냐? 저것들은 뭐 더 한심한 윤의계인들이잖아. 뭐 장동혁 대표부터. 그게 걱정이야. 그렇지만 이번에 또 보궐선거를 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지방선거의 국민의힘에 정말로 뜻밖의 어떤 참신한 승리를 이끌어낸 건 장동혁이가 윤의계인 세력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과는 이제 거리를 둔 합리적 보수 세력. 서울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 북구 한동훈. 한동훈이가 뭐 윤석열이 밑에서 출세도 했던 정치 검사다. 그렇지만 지난
비상기업 내란 때 한동훈이가 나서서 윤석열 탄핵에 나서지 않았다면 민주당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합리적 보수 세력 윤석열을 타도함에 있어서 반윤석열, 반윤의계인 세력의 리더다. 이번에 부산 북구 갑에서 국민의힘도 물리치고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려보낸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물리치고 지난 12년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텃밭인데 전재수의 그런 백그라운드도 물리치고 그전에는 8년간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는데 그것도 물리치고 그냥 혈혈단신 혼자서 거기서 살아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 그 선거사에 있어서 한동훈이가 이번에 혼자서 무소속으로 그 보수 중에 보수인 부산 북구가 구포시장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저는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 앞으로 선거운동은 이렇게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런 스타일로. 즉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끄는 리더는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중도층의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리더가 교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의계인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일은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당선인 뭐 국회의원이라 해도 되겠죠.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이 민권 수호 투쟁, 헌법 수호 투쟁, 민주주의 수호 투쟁, 투표권 참정권 수호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차기 어떤 대권이나 차기 대한민국의 정말 지도자다 이렇게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지금 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 뜨고 있는 완전히 정말 피를 뿌리는 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거기서 꼭 한 가지 제가 좀 논평을 해드리고자 하는 게 박지원 의원 연세가 84시군요. 84. 네. 박지원 의원이 또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 또 뭐 행동 대장 비슷하게 30대 40대가 그러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이 80넷 90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연세에 이 지금 공화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좀 말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무슨 똘마니 짓을 행동 대장 짓을 해서 되겠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또 어느 라디오 방송 나가서 한 말이 상당히 회자가 되군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앵커가 물었더니 박지원 노인 의원이죠. 목포 이 유권자들도 이제 좀 다음에는 좀 새로운 리더를 뽑으세요. 새로운 리더를. 지금 1980년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어쨌든 84세에 박지원 노인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 정청래 너 나가라. 너 나가. 당장 당대표도 내려놓고 8월 17일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하고 그냥 어디 숨어서 지내. 어디 건방지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껄떡거리고 덤벼 뭐 정권은 짧다 그런 헛소리를 해. 이거 딱 전두환이 때 스타일이야. 박지원 씨. 난 당신한테 의원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박지원 씨.
전두환이 때 장세동이나 군부 독재 때 하던 짓이야. 당신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네요.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먹어야지.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그러면은 벽오동 심은 뜻이 뭡니까? 하니까 나가라는 거지. 나가. 정청래 너. 어디 대통령한테 덤벼. 다음 당권은 8월 17일 전당대회는 이재명이 픽한 김민석이가 당대표 되고 2년 후 공천은 이재명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리고 나는 공천 또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거든. 그리고 2년은 많이 남았으니까 나 국무총리 좀 시켜주세요. 이거거든. 네, 노욕이죠, 노욕. 이런 걸 노욕이라 하는 거예요. 노욕. 탐진치에 빠져 있어. 부처님이 그 불경에서 가장 나쁜 삼악, 무명, 박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의 삼악, 탐진치, 탐욕, 박지원의 자리 탐욕, 진노, 막 화내고 이재명이 화내고 정청래한테 화내고 너 이 XX 나가 뭐 이런 식. 진노, 치사한 짓 하는 거. 치욕스러워, 치사한 짓, 부끄러운 짓, 더러운 짓 하는 거. 딱 박지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뭐 눈치껏 뭐 알아서 구네. 박지원이 너 노인네 내가 한 자리 줄게 또 이러고 있을지 모르죠. 뉴 이재명 비류들 막 정체불명의 비류들 만세 김일성 수령 만세 종북 주사파들 같이 만세 이재명 만세 하는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더구만. 저도 몰랐는데 A류 이쪽에서 다 지금 알려주시네요. 이 자는 어디서 해먹고 저 자는 어디서 해먹고 오창익이라는 자는 뭐 스픽스에도 나오니까 저도 뭐 얼굴은 알겠던데 이 자는 YTN의 사회이사 또 해먹고 그러니까 이자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막 떠드는데 그 자를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법무부의 검찰의 미래를 기획하는 위원회다 검찰 미래 기획 위원이다 또 앉혀가지고 대북 송금 대장동 그것도 다시 조사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형법을 알아요 형사소송법을 알아 뭘 알아 개판 쌍개판이야. 근데 이 박지원 의원한테 그래서 앵커가 그 앵커도 뭐 연세가 뭐 많이 든 분은 아닌 것 같던데 한 50대 중후반 우리 나이 정도? 그분은 뭐 알아듣더라고. 표고동 심은 뜻은 뭡니까? 하니까 그 대통령의 뜻이 너 나가라는 뜻이야 정청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벽오동 숨은 뜻은 뭐 봉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들어본 거는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무슨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운 거는 전혀 아닌데 뭐 어릴 때 뭐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80대 어르신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는 표현이더라고. 예. 1960년대. 제가 66년생이니까 저도 그러니까 1960년대에 많이 회자되었던 어느 이름을 모르는 분의 시조야 시조. 그 옛날부터 내려온 시조. 뭐 황진이가 지었다는 썰도 있고 뭐 멋지면은 다 황진이니까. 어쨌든 그 시조인데 그게 워낙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지금 80대 이런 어르신들 그래서 1960년대 그 유명한 그 이미자 선생 이미자 가수 이미자 선생의 벽오동 심은 뜻은이라는 가요도 있었고 또 그 영화 배우 신영균 선생이라든가 도금봉 뭐 아마 젊은 분들은 다 모르는 이름이죠.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이름은 알지.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아주 어릴 때니까 그런 분들의 영화도 있었더라고. 네, 벽오동 심은 뜻은
그러니까 이제 84살인 박지원 의원은 이제 그 시조나 그런 표현이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지. 그런데 그 저는 앵커가 그걸 알아듣는 느낌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서 저는 좀 달리 봤어요. 그 앵커 되게 똑똑하시구나. 예. 이 박지원 의원이 벽오동 숨은 뜻은 심은 뜻이 뭐냐? 정청래 사퇴하라는 뜻이다. 그걸 못 알아듣냐? 이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박지원이가. 그런데 이분은 이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도 자주 이 표현을 썼더라고. 옛날에 10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이제 그 부인 이희호 여사, 이희호 여사 죄송합니다. 이희호 여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10년 전 이희호 여사님 자택에 인사하러 방문을 했다.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그래 오라라고 한 벽오동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그러니까 자주 썼던 표현이다. 자주 썼던 표현. 이게 저도 보니까 저는 뭐 화투 같은 거 안 치는데 우리 화투에 11월 이게 이제 까만 게 오동나무 잎이고 봉황새 이게 이제 벽오동 숨은 뜻은 봉황이 어쩌고 저쩌고. 예. 이게 이제 오동나무 벽오동도 오동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오동나무와 이게 잎인 헐은 이게 벽오동 벽오동나무 오동나무하고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오동나무 잎과 봉황은 큰 재물이 들어온다, 큰 뭐 대운이 터진다, 또는 뭐 큰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이 화투장에도 있는 벽오동 숨은 뜻은 봉황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오동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투쟁을 해가지고 윤석열 비상기업 내란 세력을 타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 뽑은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벽오동 오동나무를 심은 뜻은 봉황을 위대한 우리 이재명 지도자님.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자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정청래 네가 뭔데 너 나가. 이제 이런 뜻이다 이거야. 이게 이제 곡학아세죠. 배운 게 문제야. 곡학아세. 세상을 왜곡하는. 왜곡하는. 그래서 이제 그 벽오동 숨은 뜻은이라는 이게 이제 1960년대 신영균 선생, 도금봉 선생 이런 분들의 영화 벽오동 심은 뜻은 이건 이미자 선생의 그 노래 앨범도 이렇게 나오고요. 재밌네요. 이런 노래 앨범. 이 시조의 이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 벽오동 심은 뜻은 오동나무를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 봉황을 보려고 심었다. 그런데 내 심은 탓인가 기다려도 아니오네 봉황이. 무심한 일편명월이 밤에 달 무심한 일편명월이 이 오동나무 빈 가지에 걸렸으라. 진짜 백이 봉황은 안 오고 오동나무를 심어놨더니 밤에 보니까 오동나무 검은 그림자에 달빛이 또 걸려 있더라. 이 달빛 일편명월은 정청래를 말하는 거지. 오동나무 벽오동은 이제 이재명을 뽑은 국민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지. 뭔 달빛 정청래 네가 걸떡거리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가 좋네요.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렸더니 내 심은 탓인가 기다려도 아니오네. 무심한 일편명월이 빈가지에 걸렸어라. 그러니까 8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시를 거의 다 아는. 그러니까 영화도 이미자 선생의 그런 가요도 있었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정치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정치라는 게 좀 이렇게 운율이 있고 여백이 있고 좀 멋있어야 되거든. 예, 그 삼김 시대 때 정치가 멋있었어요. 군부 독재 뭐 완전히 죽이는 뭐 겁나는 정치지만 그걸 투쟁하는 분들도 투쟁도 목숨 걸고 하지만 말 한마디를 해도 멋있어. YS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 미국에 보내려면 나를 관에 넣어서 보내라. 뭐, DJ는 뭐 유명한 말 많이 했죠. DJ 뭐 제일 유명한 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입만 갖고 나불거리지 마라 이거지 지식인들. 그런데 저는 JP를 제일 멋있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제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 제 카톡의 프로필 사진으로 있는 게 이제 이 사진인데 이게 제 사진 이병철 변호사 사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사진은 JP가 선글라스 낀 이게 38, 39살 때일 겁니다. 중앙정보부장 할 때 5.16 군사 혁명,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초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보부장을 했죠. 그 중앙정보부장을 할 때에 한일 청구권 협상하고 할 때에 그때 이 양반이 192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16 군사 정변 그 일으켰을 때가 한 35, 61년이니까 35, 야 대단하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9살 차이나. 박정희가 1917년생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터졌던 해 1917년생.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을 했던 게 41네요. 와 41에 박정희. 그 다음에 그 5.16 군사 정변, 뭐 쿠데타 또는 혁명을 완전히 작전을 다 짜고 만든 거는 JP지. 35살. 그러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됩니다. 이 이제 선글라스 끼고 이 사진이 굉장히 멋있는 사진. 이 선글라스에 보면 하얀 점이 있잖아. 하얀 점. 이게 지금 바둑 두고 있는 거야. 바둑의 하얀 돌. 바둑 두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이게 부산 해운대의 어느 모처에서 바둑을 두다가 이제 어느 기자한테 찍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제가 이 JP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JP가 여백이 있는 정치인이야. 혁명가고. 예.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반대해도 좋습니다. 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무슨 혁명가냐? 예. 법률적으로는 군사 쿠데타야. 그거는 그 당시 정부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가 맞아요. 예. 군사 혁명, 쿠데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이 뒤집어 엎은 거기서 이 쿠데타라는 게 나왔죠. 그러나 이제 경제발전사,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학문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박정희의 5.16 및 그 박정희 18년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혁명이다. 밀리터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학문적 개념이야. 듣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뭐 학문적 개념이라는 건 팩트야, 팩트. 단기적으로 보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장기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혁명적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의 산업혁명. 진짜 거지로 밥을 굶어 죽는 5천년 역사를 뒤집어 엎고 이제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18년 그 혁명이지 그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정태적으로, 동태적으로, 그리고
비교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법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게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JP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혁명가이고 국가 경영자이고 아주 정치가이고 문학을 좋아하는 예술가고 그림도 잘 그리고 색소폰도 잘 불고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서울의 봄입니다. 1980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지고 이제 박정희라는 이제 막강한 절대 군주가 사라지고 삼김씨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해서 1980년 2월 달에 삼김씨가 동아일보 행사에서 모인 장면이야. 이게 소위 서울의 봄을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서부터 보면 젊네요. 김대중, DJ, 그 다음에 YS,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 맨 오른쪽에 이 여자분은 그 유명한 시인 모윤숙 씨. 이게 이제 동아일보. 요즘으로 하면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 이런 거죠. 이런 데 사진이다. 여기서 이 이제 유명한 논설위원 이런 언론인들이 삼김씨한테 질문들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YS는 내가 투쟁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저렇게 죽고 이제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이 왔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막 연설을 했고 DJ는 DJ대로 내가 투쟁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막 자원강설을 늘어놨는데 이날 JP는 그 언론인들의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했다. 그게 뭐냐? 박지원 의원이 뭐 벽오동 뭐 숨은 뜻은 이런 것처럼 은유적으로 딱 한마디로 답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구나. 멋있잖아. 당나라 때 뭐 시인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뭐 200인이 뭐 두본이 뭐 이런 시인은 아니고 당나라 때 이제 어느 시인의 시에 있는 표현입니다. 출래불사춘. 오랑캐한테 막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뺏겼는데 봄이 왔지만 봄이 오지 않았구나. 출래불사춘. 네, 여기 있네. 호지무하초. 오랑캐들의 나라 땅에는 봄꽃도 피지 않는구나. 출래불사춘. 봄이 왔으나 봄은 오지 않았다. 네, 나라를 뺏겨가지고. 이제 근데 이때 JP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뭔가 신군부가 저 움직임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왜? 2달 전에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거든. 저 전두환이가 저 완전히 군권을 장악했는데 이걸 느낌을 가진 거야. 왜? JP가 군인 출신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군대를 아니까. 그리고 18년간 통치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야. 저거 전두환이가 저거 대통령이 되려고 저거 하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절대 독재자가 사라지고 이제 서울의 봄이다. 봄은 왔건만 다시 군부 독재. 전두환이가 먹었네. 봄이 오지 않았다. 역시 JP야, JP. 통찰력이 달라. 이때 YS DJ 김영삼 김대중은 내가 대통령 할 거야 막 이러고 돌아다녔거든. 네. 그리고 한 방에 그냥 전두환이가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해서 다 잡아들였잖아. 그거를 예측한 게 JP죠. 출래불사춘. 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이 JP가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또 자주 말했던 그 사자성어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의 철학은 상선약수다. 이 무슨 뜻이냐?
상선, 위상자, 위에 선, 착할 선, 최고로 선한 가장 최고의 선, 미덕은 뭐냐? 물이다.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왜 그러냐? 수선, 물은 너무나도 선하다. 리만물,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고 이부쟁, 다투지 아니한다. 멋있어요. 물처럼. 상선약수, 물처럼 사는 것. 정치도 이렇게 물처럼 이 정치를 추구한다 이거지. 그래서 JP의 호가 뭐냐? 운정입니다. 운정. 구름 문자에 정원할 때 정자. 구름 안개가 내려앉은 정원. 멋있지. 멋있지. 옛날에 그 이회창 총재도 만들고 저 킹메이커라고 했던 TK의 대부 김윤환 의원의 호가 허주였죠. 허주. 빈배. 그게 최고로 멋진 호 같아. 허주, 빈배. 아무나 타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저 강을 건너드리리라. 킹, 왕을 만들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거 못지않게 JP 운정, 구름이 내려앉은 정원. 멋있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2007년 12월 19일 날 당선됐는데 그때 1월 달에 이제 신년 할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인사동에서 서울시장님이죠 그때 뭐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좀 젊은 분들 저도 젊었고 그때 언론에 제가 기사를 보고 여쭤봤어요. 시장님, 본래 이 호가 일송이시죠? 한 일자에 소나무 송자, 한 그루 소나무. 오 맞대 일송이래. 그런데 왜 오늘 신문 기사 인터뷰 기사 보니까 이 기자님이 이명박 시장의 호는 일송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청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청개천 그 성공했다고? 청개가 호입니까? 하니까 청개도 호야. 언제 지었습니까? 하니까 청개천 그 공사 성공해가지고 누가 청개라 해서 청개라 한다고. 그것도 뭐 좋은 얘기죠. 뭐 호라는 게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청개천 성공했다고 청개 이거 조금 이렇게 의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본래 이제 일송이다. 거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그루 소나무. 현대건설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 인생의 스토리가 정말 대단한 거지. 이명박 MB가. 그런데 청계천 성공했다고 청계 그거는 좀 저는 좀 어떤 스토리가 약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농담으로 그럴 것 같으면 버스 준공연제도 성공했으니까 호가 뭐냐 하면은 버스라고 하세요. 그랬는데 네. 그때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송자를 따서 송법회다 이렇게 모임의 이름을 송법회, MB를 지지하는 젊은 변호사 모임, 송법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그 한자성어 또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 말이 길지 않아. JP는 항상 웃으면서 한마디로 탁 말을 전해. 근데 정말로 독서량이 많습니다. JP가 뭐 무도도자, 검도도 아주 검도도 4단이고 육사 나왔으니까 육사에서 다 검도나 이런 걸 배우니까 멋있는 사람. 상선약수. 그 중앙정보부장 끝나고 또 뭔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잠깐 외국 나가라. 그때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자의반 타의반이죠. 자의반 타의반.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사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엊그저께도
뭐 박지원 의원 너 나가라. 뭐 이재명 친명파리들이 뭐 당대표 물러나라. 불출마 선언해라.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의원총회에서도 뭐 대놓고 공격을 했다. 그런데 의원총회 끝나고 엊그저께 나오는데 기자들이 뭐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물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고 떠났죠. 이제 광주로 5.18 묘역 참배한다고.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시시콜콜 말하는 것 없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 검찰개혁해야 된다. 그거를 보안수사권 폐지 때려버리고 또 SNS에 1인 1표제 그 반대하는 전형이 막 이런 거 그냥 실명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네, SNS로 진짜 할 말은 하고 기자들 앞에서는 나를 비판하는 얘기들도 그냥 잘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선운사 구름운자 참선할 때 참 구름 위에서 참선한다. 선운사를 딱 방문한다. 이런 게 JP 스타일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JP를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운정, 구름이 내려앉은 정원, JP의 호. 마지막으로 JP가 남긴 유명한 또 말이 그런 곤혹스러운 답변하기가 좀 난처한 그런 어떤 권력투쟁 이런 게 있을 때에 기자들의 질문에 자주 답했던 게 소위부답입니다. 소위부답. 미소를 띠고 웃지만 웃으면서 소위부답 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소로서 답한다 이 말이지. 말로는 답하지 않는다. 소위부답. 이게 당나라의 그 위대한 그 시선 200이 있고 두 보가 있잖아요. 두 명이 시선이고 시성이잖아. 200의 그 시에서 나오는 소위부답. 산중문답이라고 하는 시네요. 여기 한번 한자로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문여하이 당신의 뜻을 묻는다. 서백산 왜 푸른 그 꼴짝이 산속 푸른 꼴짝이 거기서 사느냐 이렇게 내한테 묻는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소위부답 미소를 띠고 말로서는 답하지 않겠다. 왜? 심자한 나의 마음은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가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여유롭기 때문이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게 이제 당나라 위대한 시성이라고 하죠. 200의 시에 나오는 소위부답. 네. 이 표현을 가끔씩 썼어요. 이런 정치투쟁이 막 격화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누가? JP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지원 그 할아버지가 철없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너 나가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 다 때려치우고 너 나가 불출마 선언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이 물으면 과거에 JP가 됐으면 웃으면서 소위부답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을 것이다. 네, 제 등 뒤에 있는 이건 비틀즈의 사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비틀즈 아시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비틀즈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예. 이 비틀즈의 남긴 사진 중에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존 레논, 세 번째 걸어가는 분이 폴 맥카트니. 뭐 두 사람이 뭐 워낙 유명하죠. 이거 유명한 사진인데 제가 이 포스터를 구해가지고 딱 잘랐어.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걸어가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진 느낌이야.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막 싸우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적이 되는 듯한 지금 그런 명청대전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 잠시 민권수호 투쟁의 현장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